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커다란 전환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 그리고 또 이게 배려의 자세, 또 포용의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상생과 배려의 정치를 할 것이고, 또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는 기분으로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진통을 겪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회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장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마비법이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개정과 보완을 누누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 반대하시는지요? 이번에 예산안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선진화법의 덕분이라고들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60% 이상의 초다수결 주의로 바뀐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여러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보셨지만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정은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보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취임하실 때 약속하신 게 상시 국회 약속하셨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하셨는데 솔직히 별로 진전 없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시 국회를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좀 그 방안과 함께 언제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국민들 앞에 좀 더 분명하게 좀 약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상시 국회 문제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시국회 동안에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달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이걸 1년에 한 번 공무원들 불러놓고 좀 분기 잡고 그냥 연중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국감 하지 말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년에 2번 이렇게 좀 나눠서 분리국감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무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정감사는 내년부터는 전후반기에 열흘씩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기 열흘을 국정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후반기 국정감사 열흘 기간 동안에 다시 그것을 점검하고 개선해가는 그러한 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국회 개혁 안 10가지 중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소청문회를 좀 이렇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불리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이 시기에는 개헌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 한 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만나셔서 개헌이 지금 적기이며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서 설득 혹은 대타협을 이루실 용의는 좀 없으신지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배 구조만은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논의는 하되 그 결론은 나더라도 차차기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국회에 구성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했었고요. 또 순수 내각제도 있습니다. 의장께서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권력 구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권인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국회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이 두 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근데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공무원 개혁은 어떤 날을 꼭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그런 국회 내에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재정 부담이 적어지는 쪽으로 같이 좀 검토가 되어서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원 외교 부분은 저는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가 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구 조정 작업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나아가서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 둬야 한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관위 이 산하에 두는 것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지원은 받지만 별도의 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덕망 있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불의되어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평소에 부산 출신 호남 국회의원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동서화합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오셨습니다. 취임 후 첫 그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이걸 약속하기도 하셨는데요. 하지만 박승천 국가보훈처장은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훈처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보훈이라야 되는 것이지 보훈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박 장관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한다면 정식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정부 측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남북국회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하셨고 북한 측에 정식으로 제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과연 남북국회담이 가능한지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내년 연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대강의 준비는 이제 되었습니다. 다만 북측이 제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마지막 점검을 우리 통일부와 함께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신년사에 북쪽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내년이면 이제 해방 70년입니다. 해방 70년인데 결국 분단 70년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통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이 고착화되기 전에 저는 우리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남북 교류 문제에 더 많이 매진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아주 양극화가 심해지고 많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상생하고 서로 이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회부터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국회로 만들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좀 아름다운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할 일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변화는 곧 우리 정치의 변화인 만큼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 거는 길에 남다르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감사합니다.